안녕하세요. 안철호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중력장내 운동 2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 연직 상방 운동, 연직 하방 운동에 대한 걸 했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외우기보다는 물론 외워도 괜찮습니다. 뭐 외워도 가능하지만 외우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제가 제시해 드렸었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책에 나와 있는 식들을 그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그게 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외우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부터 한번 하나하나 제가 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푸는 방법들, 바로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바로 첫 번째 포물선 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 이게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높은 건물에 자, 여기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물체를 제가 수평 방향으로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던진 이 순간이 바로 물체의 맨 처음 속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10m/s로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 속력이 됩니다. 자, 이제 던졌어요. 자, 이제 이 물체를 던지면 내 손을 떠난 그 다음부터는 중력만 받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력을 받으면서 아래로 삐용 하고 이렇게 낙하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랬을 때 물체가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우리한테 이제 무엇을 물어보게 되느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오른쪽 29페이지 아래쪽에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물체를 던지면 과연 몇 초 후에 지면에 도달을 하겠느냐, 이런 걸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게 된다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우리가 뭐 20m다 뭐 이런 식으로 높이를 주겠죠. 그러면서 언제 도달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수평 도달 거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수평 도달 거리라는 것은 바로 얘가 여기서부터 바로 도착한 이 지점까지의 수평 방향의 요 직선 거리를 수평 도달 거리, 거기 보면 기호로 이제 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물어봤냐면요. t초일 때의 속도.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t초라고 했을 때 t초일 때의 속도가 얼마냐, 또는 이 지점에서의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도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게 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라고 여기 나와 있으면서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보셨다시피 만약에 이쪽 파트에서 나오는 식이 요거밖에 없다면 사실 우리가 외워서 푸는 거 너무너무 간단한 내용, 너무너무 쉬운 내용일 거예요. 쉬운 거였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28페이지, 27페이지, 26페이지, 또 뒤로 넘어가게 되면 30페이지 식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외워서 문제를 풀기라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푸는지를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그리면서 물체를 낙하하고 있을 때는 매 순간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물체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물리에서는 이렇게 대각선 방향, 이렇게 X축이나 Y축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물체가 운동을 할 때는 분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벡터의 분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벡터의 분해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X축 방향으로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이쪽 방향의 속도를 바로 V의 X축, 바로 수평 방향의 속도다,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이 연직 방향의 이 방향의 속도를 V의 Y, 바로 연직 방향의 속도, 바로 Y축 방향의 속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물체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V의 X, 바로 이 수평 방향으로는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연직 방향으로는
연직 방향으로는 어떠한 운동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표현을 하시면 돼요.